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저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3분기 GDP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3분기 GDP, 글쎄요, 2분기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그래도 떨어지는 건 예상했습니다만 1.6%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글쎄요, 어제 뭐 12월에 금리 인상 지표 보고서 얘기하겠다 이랬는데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 1.5%가 나왔습니다. 전분기는 3.9%에서 굉장히 반 이상 처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4년 3분기 같은 경우 4.3%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5%가 나왔다라는 측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그냥 괜찮다.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 정도에 도대체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달러화가 많이 비싸진 거하고 또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측면.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짓눌리는 부분들.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채산성 같은 것들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아직은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제조업이라던가 수출 이쪽에 대한 부담은 꾸준히 또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기업 재고 쪽에서 크게 좀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부적인 모습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CNN 머니 따르면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 중국을 핑계로 또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강달러 환경이 미국 제조 그리고 무역, 이게 특히나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수출 증가율 자체가 최근 2분기 연속 1분기라든가 2분기 같은 경우 계속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측면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부진들, 사실 미국 경기에 있어서 제조업이 그렇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미국 고용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좀 주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비는 견조했다라고는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찍어내린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계획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펀더멘탈 지표 하나만 체크를 하면 네. 고용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매주 나오는 거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다운 트렌드는 계속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26만 건 나오면서 전주인 25만 9천 건 대비해서 1,000건이 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어쨌든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정말 12월 내에 연내에 맞아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시각도 생길 수 있을 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시장은 또 밀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의 전략은요?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한 2, 3일간의 네. 외국인 수급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장이 솔직히 말해서 GDP 1.5%에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안 좋은 재료로 인식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미끄러뜨리는 팩터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도 보면 이제 국내 뭐 소량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었고요. 또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 관련된 좀 노이즈가 많이 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는 또 뭐 윈도우 드레싱 같은 효과도 나오게 되면 또 기관들 수급으로 인해서 뭐 외국인 매도 같은 것들이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을 깨끗하게 바라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뭐 달러가 다시 좀 상대적인 야세로 접어들면서 이머징 네. 쪽에서 다시 좀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 자체의 반응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한번 좀 지켜보자. 관망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분간은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서동수 대리의 관점이고요. 앞으로의 좀 페드의 금리 인상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좀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표될 경제 지표들 다른 지표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GDP도 그렇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를 봤을 때도 조금씩 조금 희미해지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선택, LG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의 계열사들 뭐 여러 계열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뭐 생활건강, 화학 요쪽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 전기 배터리 쪽에 이제 손을 대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뭐 굉장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LG 그룹에서 뭐 최고의 그룹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그룹의 중에서 이제 뭐 전자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거의 뭐 유일하게 뭐 진짜 탑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이런 배터리 부분, 뭐 전기차 시장이 뭐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소정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 이제 다시 추수를 할 수 있는 씨 뿌리기를 걷어서 이런 국면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LG화학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지금 세 종의 차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로드스터라는 이제 스포츠카 형태의 그런 차종이랑 테슬라 S 세단 그리고 테슬라 X까지 SUV까지 이 세 개의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로드스터가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이제 배터리 교환이 좀 도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측면. 원래는 테슬라는 파나소닉에서만 배터리를 그러니까 단일 밴더에서 솔번대로만 이렇게 공급을 받았었는데 LG화학이 이 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GM까지 이제 배터리 공급을 체결하게 되면서 LG화학이 그동안 좀 가져왔던 신성장 동력이 지금 시장과 상당히 좀 맞물리면서 잘 돼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또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번에 공급 체결이 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외신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약간의 디테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로드스터가 뭐 배터리를 이제 갈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네. 뭐 이게 뭐 한 3,4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새 배터리 팩으로 교환을 하면 전에보다 한 35% 늘어나서 한 400마일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 이게 대충 한 뭐 6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한 500km가 좀 못 미쳤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 뭐 배터리만 바꿨을 뿐인데 주행 거리가 좀 이렇게 늘어난다. LG화학의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품질은 전 세계에서 지금 알아주고 있는 상태다. 뭐 GM의 볼트에도 이미 배터리 공급을 한 바가 있고, 포드라든가 르노,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상당히 좀 탐내고 있는 사이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팩 안에 그 시장 점유율 자체를 고객사에다가 이제 늘려가면서 파나소닉을 좀
밀어버렸으면 이제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품질 면에서 일단 파나소닉보다 뭐 압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LG화학의 뭐 역량이 네. 여기에다가 이제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지금 LG화학이 좀 이렇게 좀 점점 마켓 쉐어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글쎄요, 계속해서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조금 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연기가 되면서 가장 이 성장주 쪽,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성장 섹터가 이 전기차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유일하게 무시하고 있는 섹터가 이쪽이다.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온 기업들은 뭐 대기업, SDI라든가 LG화학을 포함을 해서 아예 작은 업체들은 거의 뭐 100% 가까운 성장을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그 전기차 부분은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의 BYD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을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배터리 업체라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LG화학이 이렇게 좀 빠르게 테슬라 쪽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LG전자가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제 뭐 실적이 발표해서 스마트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들의 신규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 부품들을 그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LG그룹이 상당히 좀 전기차 이 밸류체인 내에서는 상당한 지위를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LG화학이 뭐 어떤 완성차 업체랑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뭐 인버터라든가 모터라든가 우리 모터 가장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 가진 회사가 LG전자다. LG전자 세탁기 팔리는 거 봐라. 전기 그 정도 사용하면서 그 정도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효율적인 그 로직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G전자 말고보다 더 좋은 회사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 뭐 한번 만나보세요. 뭐 이런 영업도 가능하다 얘기죠. 네네. 이렇게 보면 LG전자가 오히려 다른 되게 작은 기업들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LG전자는 또 실체도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직 돈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매출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LG전자 이 전기차에 관련된 LG그룹주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반기는 신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 자회사 모멘텀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LG그룹주에 대한 추가적인 센티멘트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정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